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현재 시간 1월 13일 오후 12시 22분입니다. 비트코인 2357만원. 비트코인이 어제 CPI 발표가 나와주면서 장중에 정말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지만 나스닥도 반등분을 보여주었고, 자 비트코인은 원화 차트 기준으로 저점부터 고점까지 플러스 5% 이상 가량의 강한 상승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고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CPI 발표가 정말 중요한 터닝포인트 자리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만약에 이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이제부터는 롱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기존에 제가 보고 있던 큰 그림에서 이 하락에 대한 관점은 그에 대한 고정 틀은 좀 벗어내고 이제는 좀 상승에 대한 그림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어제 비트코인 차트가 CPI 발표가 나와주면서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상승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매수를 어디서 한번 잡아봐야 될지, 지금 일봉상 RSI가 과매수권에 들어왔는데 지금 잡아도 될지, 혹은 만약 여기서 상승이 나와준다면 중요한 매물대는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좀 저항을 받아줄 수 있고 어디를 다시 또 돌파해줘야 강한 상승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어제 알트코인 관점 말씀드렸던 게, 자 이번에 이 패턴 자체가 솔라나 계열분의 상승분이 나와주고 그 다음 NFT, 플레이트원, 그리고 자발트, 그 다음으로는 CPI 발표 직전에 관망을 해보겠다, 그리고 한 사이클이 다 도는 것 같으니 만약에 지금의 이 자발트 상승이 정말 큰 상승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다시 이 사이클은 원점으로 돌아올 거다. 솔라나, NFT, 자발트. 우선 알트코인 관점부터 잡아보고 비트코인, 그리고 어제 나와줬던 이 미 증시 CPI 지수를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해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오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처음으로 알트코인 관점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세럼이었고, 만약에 비트가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 섹터는 다시 원점으로 솔라나 계열로 나와줄 거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게 세럼이 일본 기준으로 지금의 이 절반 자리를 지켜주면서 첫 번째 양봉이 나와줬을 때 그 다음 봉에서 추세의 이 전환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라도 어제 영상 보고 세럼을 진입하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손절 라인은 직전에 나왔던 이 양봉, 자 이 양봉의 꼬리 라인이 원화 차트 기준으로 280원입니다 280원 자리를 필히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겠고, 자 만약에 세럼이 280원 자리를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버티기보다는 현금화로 우선적으로 대응을 하고 다시 280원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다시 진입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패턴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과거에 작년 7월 달에도 동일하고 이 패턴적으로 지금의 절반 자리를 계속해서 밀고 내려와 줬을 때는 이 올렸던 상승분을 전부 다 되돌리는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현재 가격 기준으로 280원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현금화로 대응하는 게 좀 나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차트를 보고 있고, 그 전에 나와줬던 2월달, 3월달 이때도 동일합니다. 이 자리, 중단 자리를 계속해서 아래꼬리로 깨고 내려온다면 이때는 우리가 현금화로 좀 대응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고, 다시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는 올렸던 상승분을 전부 다 되돌리는 하락이 나와줄 겁니다. 추가로 유튜브 영상 댓글에 보니까 세럼이 김치 프리미엄이 플러스 25%로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차트를 봐야 될지 궁금하다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 코인마켓캡, 제가 저번 이틀 3일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코인마켓캡에 들어가면은 특정 코인을 검색을 해줬을 때 그 코인이 어떤 거래소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세럼 코인이 업비트 기준으로 거래량이 전체 거래소에서 7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는 업비트를 기준으로 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그 외에도 지금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플레이뎁 샌드박스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는데, 비트갱스터 관점 공유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미 기준을 채널의 상단 라인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채널의 상단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알트코인은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차트를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알트코인들은 오늘 유튜브 댓글에다가 좀 궁금하신 알트코인들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그 알트들을 좀 분석하는 걸로 제가 다음 영상을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관점에서 비트가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해 줬을 때 상방 관점, 롱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우리가 비트코인 롱을 어디서 한번 받아봐야 될까? 기본적으로 지금 보조지표상 일봉이 RSI가 과매수권까지 올라와 주었습니다. 우선 지표를 보기 직전에 지금 다시 상승으로 차트를 보기 시작한 이유가, 차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커뮤니티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의 차트가 작은 그림에서는 복잡한 파동의 조합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땐 큰 지금과 같은 채널링을 그려주면서 한 방향으로 움직여준다라는 말씀을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차트도 동일하게 CPI 지수가 만약에 발표가 나와주면서 그 변동성에 의해서 이 캔들이 채널의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분명 그 채널은 다시 또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RSI가 일봉상으로 과매수권에 들어와 주면서 지금은 눌려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제 매매 관점에서는 이미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해 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선 눌리더라도 숏을 잡기에는 손익비가 좋지 않은 자리로 보고 있고, 제가 비트겐서 관점 공유방에다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충분히 눌려줄 수 있지만 지금은 숏을 잡기보다는 눌려주는 자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롱을 도전해 봐야 될 자리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이 채널의 상단 라인을 기준을 잡고 매수를 잡아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채널의 상단을 돌파해 주면은 다시 채널을 테스트하러 가는 움직임은 나와 줍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진입했던 채널을 돌파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돌파했던 그 채널을 다시 하방으로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될 수 있는 기준이 이미 이미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해 줬기 때문에 이 채널의 아래에서 캔들이 몸통 마감하게 되면은, 일본 기준으로 채널이 하방에서 몸통 마감하게 되면은 이때는 전부 현금화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고, 하지만 이미 이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한 번은 베팅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미 채널의 상단을 돌파하고 상승을 했던 자리들이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알트를 우선적으로 좀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RSI가 지금 과매수권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지금 과거 차트를 봤을 때 제가 관점음악에도 말씀은 드렸었지만, 자,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보통 이 보조지표라고 하는 RSI 지수가 70 라인, 자, 여기가 70입니다. 이 70 라인 위로 올라와 주게 되면은 과매수권이라고 해가지고 매수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분명 눌려줄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우리가 보는 RSI 지표입니다. 과거에도 여기서 나와줬던 것처럼 일본 기준으로 RSI를 과매수권에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반등이 계속해서 나와줬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이 올려준 RSI 지수,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려면 지수가 눌리더라도, 이 매수권이 눌리더라도 이 70 라인권을 지지받아주면서 올려줘야 비트가 계속해서 상승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보조지표로 잡을 수 있는 기준은 70 라인입니다. 반대로 여기서처럼 70 라인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와준다면, 자, 그때가 비트코인, 자, 이때입니다. 이때 달러 차트 기준으로 고점부터 저점까지 마이너스 29%가량 하락분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자리 기준에서 봤을 때도, 자, 지금 분명 과매수권에 들어와 주면서 가열되었기 때문에 눌려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반등이 나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숏을 잡는 거는 리스크적으로 충분히 위험 부담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과거 상승에서 나와줬던 것처럼 지금은 계속해서 좀 끊임없이 좀 빠르게 가격대를 좀 올려주면서 가격을 최대한 올려주고 이 물량을 소화시켜주면서 이 채널 라인을 테스트하러 가는 이 움직임이 전 정말 중요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매물대 관점에서 과연 상승이 나와주면 어디까지 좀 올라갈 줄 수 있을까? 자, 우리가 매물대 보조지표를 봤을 때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 여기가 19.2K입니다. 어제 비트가 상승분을 보여주면서 윗꼬리를 달아준 게 19.2K인데, 자, 이 물량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누군가는 매수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나오는 게 이 매물대 물량이고, 자, 19.2K 가장 강한 이 매물대 라인을 최대한 돌파를 해주면서 이 위에서 안착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제가 예전에도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자, 이렇게 가격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가격대 위에 이렇게 매물대가 쌓여있는 거를 저는 악성 물량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이 매물대 물량을 결과적으로는 소화를 시켜줘야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줍니다. 반대로 이 물량이 없다면, 이 물량 쌓아줄 수 있는 물량이 없다면 분명 그 반등도 좀 쉽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의 비트코인이 19.2K 라인을 최대한 올려주면서 이 라인을 지지받고 올라가주는 게 중요하고, 다시 19.2K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눌려준다면 다시 하단에 있는 매물대 라인인, 자, 17.3K 라인까지도 충분히 열어둬야 되고, 자, 지금은 여기서 바로 떨어지게 되면은 채널의 상단 라인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선적으로는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이 라인을 좀 버텨주고, 빠지더라도 이 라인, 채널의 상단 라인을 좀 이탈하지 않고 눌려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움직임일 거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국의 증시 상황, 어제 발표된 CPI 지수 6.5%로 지난달에 7.1%로 발표된 거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CPI 지수를 보다 더 냉정하고 보다 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때 금리 인상을 이제는 멈출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저는 냉정해 봤을 때 아직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자, CPI 지수는 이미 꺾여가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목표하는 2%대까지 이 가는 과정이 얼마나 짧은 커트로 이 시간을 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가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를 우리가 면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꺾여주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고용지표,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경제 성장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한 가지 더 발표된 게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자, 어제 CPI 지수랑 동일하게 발표가 됐던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해당 건수가 예측치보다 보다 더 낮게 나와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실업률이 보다 더 낮은 수치로 계속해서 발표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미국의 고용이 건강하다라는 말인데,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 자, 우리가 지금처럼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그리고 자산 시장의 상승.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실업률은 인플레이션이랑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실업률이 낮게 나와주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해소가 될 수 있지만, 자산시장,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지금의 이 금융시장 안에서는 실업률의 감소는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12월달 8월이 12월에 FOMC에서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는 말을 해주면서 추가적으로 덧붙인 말이 노동시장이 여전히 과열된 상태이고 상당 기간 강한 긴축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시장이 건강해지면은 이거는 서비스에 대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되는 과정입니다.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세부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자, 지난달에 비해서 계속해서 CPI 지수는 낮아지고 있고, 음식과 에너지에 대한 이 지수 역시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측에 보이는 내용이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서비스를 제외한 이 인플레이션율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인플레이션 수치는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주요 원인이, 자, 실업률 발표가 낮게 나와주고 고용시장이 건강한 그 이유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다시 그럼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경기 침체랑 자산시장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자산시장에는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CME 그룹의 페드 와치에서도 이번 2월달, 국내 시간으로는 2월 2일이죠. 2월 2일에 열리는 FOMC 금리 결정에서도 25bp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94%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CPI 지수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고용시장, 실업률 발표에도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자, 물가도 잡히고 고용시장도 잡혀줘야 경기 침체도 피하고 자산시장도 큰 틀에서는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겠지만, 우리가 정말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실업률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를 감수해야 자산시장,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이 괜찮은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내용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는 롱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제가 오늘 기준 라인으로 말씀드렸던 지금의 이 채널 상단 라인을 좀 깨지 않기를 좀 기도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힘내서 더 양질 영상으로 다시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오늘 영상 댓글에서는 궁금하신 알트코인들 내용 달아주시면은 그 알트코인으로 좀 분석하는 그런 영상으로 다시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